안녕하세요. 준호 아저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준호 아저씨와 함께 지식 마이닝을 할 내용은 반도체 제조 공정입니다. 반도체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조하는지, 실질적으로 어,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반도체 회사에서 어떻게 반도체를 만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죠. 예,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 D램, 플래시 메모리, 또 뭐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예, GDDR5 뭐 이런 거, 또 요즘 AI 쪽에 들어가는 HBM 3, 4 뭐 이런 아주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강점이 있죠. 그리고 또 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뭐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CPU 같은 AP 같은 그런 음, 에, 비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점점 좀 다양한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또 발전되어 가겠죠. 예, 음, 어쨌든 그런 컴퓨터에 들어가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그런 제조 공정을 예,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수출 에,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반도체 그런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예,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 분야에 또 뛰어들고 싶은 사람 어떤 전체를 다 볼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뭔가 파트를 좀 알아봄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산업의 그런 흐름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반도체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만드는 거랑 좀 어떻게 제조업이니까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칠 거예요. 여러 단계를 거칠 건데 그 단계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 단계 속에 우리가 속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될 텐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소부장이라 그러죠. 소재, 부품 그런 또 그걸 부품을 만드는 그런 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마지막에 그런 고성능의 그런 반도체가 나오는 거겠죠. 예.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때는 화학적인 그런 처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엉클준과 함께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 시간은 예, 지식 마이닝, 컴퓨터 지식 검색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반도체 제조 공정 이렇게 AI 모드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AI 모드로 검색하면 AI가 정리를 일단 해주죠.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 AI는 제미나이 뭐 그런 뭔가 있겠죠.
그런 AI 쪽에서 예, 일단 정리해 주는 걸 가지고 한번 에, 오버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버뷰를 보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하나하나 또 궁금한 원리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버뷰로 충분히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걸로 넘어가고요. 예, 예,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걸 또 파고드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제미나이 그런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을 활용해서 한번 오버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전체 제조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 양이 꽤 되네요. 양이 꽤 됩니다. 예, 좀 나눠야 되겠네요. 예, 페이퍼, 여기서도, 양이 꽤 되니까, 일단, 예, 오버뷰 중에서도 또 오버뷰, 그리고 그 각각의 과정, 예, 웨이퍼 제조, 또 산화 공정, 산화 공정, 호토 공정, 다음, 식각 공정. 식각이라는 거는 뭔가 새긴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식각 공정, 방막 증착 공정, 뭔가 막을 씌운다는 의미겠죠. EDS 공정, 이온주입 공정, EDS 이온주입 공정 이런 건 조금 어려운 예, 그런 공정인 것 같기도 하고. 백그라인딩, 꽤 과정이 많네요. 다이싱, 예, 이 용어 공정의 이 이름을 아는 것도 예, 만만치 않네요. 패키징, 패키징은 싼다는 거겠죠. 마지막에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패키징을 한 상태
뭔가 이렇게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를 하겠죠. 기능적인. 어. 후공정이 따로 있나? 어. 여기서 이연주의 공정 다음에 후공정. 아, 이렇게 따로 있네요.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전공정, 전공정. 아, 좀 글자를 크게 만들어야겠다. 전공정, 예. 후공정. 크게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누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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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단은 예. 구글 AI에서 정리해준 예. 반도체 제조 공정을 어떻게 보면 예. 예. 어? 어. 다 안 나타나네. 그러면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제조 공정은 크게 웨이퍼를 가공하여 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과 칩을 포장하는 상품화하는 후공정으로 나눕니다. 크게는 전 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눈다. 이걸 알면 되겠네요. 반도체 제조 공정은 크게 웨이퍼를 가공하여 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 전 공정. 그리고 칩을 포장하여 상품화하는 후공정. 웨이퍼를 가공하여 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 예. 그리고 8대 공정이 있다고 하네요. 예. 전 공정은 예. 위에서 했었죠. 웨이퍼를 가공하여 전기 회로를 새겨 넣는 복잡하고 미세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예, 전 공정으로는 웨이퍼를 만들어야겠죠. 예, 웨이퍼는 예, 예. 웨이퍼는 그 실리콘 판 같은 거죠. 예, 예, 규소 예, 판을 동그랗게 이렇게 피는 거죠. 예. 거기 위에다가 이제 층층이 이렇게 예,
다양한 소자들을 뭐 트랜지스터, 뭐 콘덴서, 저항 또는 이런 쭉 구리 선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촘촘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의 뭔가 반도체 칩이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웨이퍼 제조, 반도체의 재료인 규소를 정제하여 인곳이라는 기둥을 만들고, 웨이퍼를 이렇게 얇게 얇게 자르기 전에 기둥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인가 봐요. 인곳 이를 얇게 잘라 매끈하게 연마하여 웨이퍼를 만듭니다. 이를 얇게 잘라. 예, 예. 원래는 기둥처럼 기둥처럼 예, 웨이퍼가 생겼는데 이런 기둥처럼 예, 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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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끝이 좀 뾰족할 수도 있고 이걸 예, 얇게 얇게 이렇게 자르게 되면 하나의 판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웨이퍼 예, 이 과정에서도 연마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아주 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 재료는 규소, 규소, Si 규소죠. 실리콘, 다른 말로 하면 실리콘. 실리콘에다가 뭔가 정제하여 인곳이라는 기둥을 만들고 그걸 또 짧게 잘랐어. 또 연마를 거쳐서 예, 이렇게 웨이퍼를 만듭니다. 웨이퍼 제조. 다음은 산화공정. 예, 전공정, 후공정, 8대 공정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8대 공정. 지금은 전공정으로 웨이프를 가공하여 전기 회로를 새겨 넣는 복잡하고 미세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화공정, 산화공정. 산화공정은 웨이퍼 표면의 고온에서 산소 또는 수증기와 반응시켜 산화막을 형성합니다. 산화막을 형성한다. 산화막을 형성한다. 이상한 게 좀 붙었네요. SO2, SO2, 산화막을 형성한다. 규소에 산소가 붙었네요. 그래서 산화막이 되는 거겠죠. SO2, SO2, 산화막을 형성한다.
규소에다가 예, 웨이퍼가 규소로 되어 있죠. 예, 예, 웨이퍼가 규소로 되어 있으니까 웨이퍼가 예, 웨이퍼 표면에 예, 고온, 고온을 유지하는 거죠. 고온, 뭔가 그리고 산소 또는 수증기, 수증기가 H2O니까 산소는 O2, 예, 산소랑 수증기랑 산소 원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걸 반응시켜 산화막이 형성합니다. 산화규소가 됐네요. 예. 이 절연막은 불순물 침투를 막고 회로 간 누설 전류를 차단합니다. 절연막은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 전자가 막 움직이지 않는 부도체라는 의미겠죠. 전기 부도체라고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그런 물체 절연막 표면에다가 웨이퍼를 만든 이 웨이퍼의 표면에다가 웨이퍼 표면에다가 고온의 O2 또는 H2O를 반응을 시켜서 화학적인 반응이겠죠. 그래서 SiO2 막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막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웨이퍼 자체, 이 웨이퍼 자체에 막이 생성이 되면 여기는 부도체 절연막이 생성이 되고 이 절연막에 의해서 불순물 침투를 막고 불순물 침투를 막고 회로 간 누설 전류를 차단합니다. 부도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SiO2가 어떻게 보면 아주 부도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표면의 그런 산화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바닥 그 회로를 만들기 전에 바닥에다가 이런 밑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 바닥에다가 뭔가 이렇게 나중에는 회로도 설치하고 부품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예, 예, 엉클존과 함께 노광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포토 공정이 그 다음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토 공정. 예, 포토 공정. 노광. ASMLA, EUV 노광 장비 같은 걸로 예, 포토 공정, 노광 공정을 다음 이 산화 막이 생성된 웨이프 그에다가 이제 포토 공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웨이퍼를 이렇게 사나마기 사나마기 생성되어 있는 웨이퍼에다가 포토 공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표면에다가 뭔가 마스크 같은 게 또 있겠죠. 예, 마스크, 예, 마스크, 회로가 들어있는, 예, 회로가 예,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있겠죠. 회로들이 이런 예, 패턴 마스크죠. 패턴 마스크, 예, 패턴 마스크가 있고 요 위에 뭔가 또 아주 미세한 그런 어, 좀 이거 확대된 건데요. 미세한 그런 틈을 통해서 이렇게 회로가 마스크에 이 틈을 통과해서 여기 표면에 새겨지게 되겠죠. 예, 요게 어떻게 보면 계략적인 모습인데요. 예, 예, 아주 빛이죠. 빛, 예, 빛, 아주 센 EUV, 뭐 울트라 바이올릿 그 예, 빛 아주 센 그 파장이 아주 짧고 에너지가 높은 그런 빛으로 뿅 쏴서 이렇게 회로를 그리게 되는 거겠죠. 예. 여기 EUV 장비에 대해서는 엉클준이 ASML EUV 노광 장비 시간에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여기 레이저와 플라즈마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레이저 아주 어, 에너지가 높은 레이저를 예, 플라즈마 예, 이용해서 플라즈마 예, 마 상태의 그런 가스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의 준위가 낮아지면서 빛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빛을 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뭐 용접을 하면 빛을 막 나오죠. 금속을 이렇게 자르거나 이런 레이저를 금속에다 쏘면 빛이 팍 나오죠. 그런 것처럼 또는 우리 예전에 뭐 카메라 중에 뭔가 빵 터트리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그 빛을 순간적으로 팍 나오게 하는 그런 장비가 여기 있는 거죠. 예, 예. 그때 쓰이는 에너지 높은 레이저가 있고 그 금속을 레이저로 딱
예,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탁 주게 되면 금속 그 가루가 예, 작은 그 알갱이가 플라즈마 상태로 바뀌면서 다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빛을 발산하면서 여기서 빵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요런 과정을 그 ASML EUV 노광 장비에서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ASML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도 않아요. 그 EUV 장비가 예, 예, 실질적으로 레이저로 금속 플라즈마 상태를 만드는 과정하고 그걸 또 거울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 그, 그 빛이 금속 빛이 이제 반사경을 이동해서 정확하게 이 위치로 다 쏘는 그런 과정이 다 들어있는 그런 장비죠. 이거는 예, 가격이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죠. 예, 뭐 5천억이라 그랬나요? 예, 5천억. 예. ASM의 EUV 장비 가격이 예, 5천억입니다. 요 뭐 2나노 요즘 7나노, 2나노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예, 예, 아주 섬세한 장비입니다. 여기 뭐 2나노 Z 됐네. 2나노 2나노 공정 2나노 나노 예, 밀이죠. 예, 공정 그런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도 필요하고 예, 그리고 주기가 짧은 예, 그 파장이 짧은 그런 빛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주 정밀한 2나노 공정의 그런 예, 반도체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포토 노광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예, 벌써 세 개 과정이 생겼네요. 웨이퍼를 만들고 산화 공정에 의해서 절연막을 만들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이렇게 패턴 마스크를 이용해서 새기고 예, 이렇게 회로를 새겼으면 예,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 회로를 새겼으면 그 다음에는 식각 공정 아, 아,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노광 과정이네요. 예, 밑그림 이쪽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포토 공정 노광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를 패턴 마스크를 패턴 마스크 요거죠. 요거 패턴 마스크를 감광에 PR 이 도포된 웨이프 위에 놓고 여기 표면에 또 아, 감광 물질이 또 발린다는 거죠. 감광 물질, 감광 물질, 감광 물질. 뭐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지금 전련 막이 발려 있는데 감광 물질을 뿌려서 예, 색깔이 너무 밝은데 조금 회색을 할까요? 감광 물질을 발라서
감각물질이라는 거는 빛에 예, 뭔가 반응하는 그런 물질인 거죠. 우리 예전에 사진 그 필름 사진 찍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감각물질을 일단 발라서 강광액이 도포된 웨이퍼 위에 놓고 빛을 쬐어 회로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예, 예, 여기 감광액이에요. 감광액, 예, 감광액, 감광액. 노란색으로 할까요? 감광액, 감광액. 뭔가 이렇게 예, 반도체 만드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 뭔가 물 같은 게 쭉 나오고 뺑 돌려서 이렇게 그 액체를 이렇게 도포하잖아요. 붓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회전을 시켜서 그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강강이 발리게 그걸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 강광액을 도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 산화막 위에 강광액이 발려지고 아, 패턴 내리쬐어서 패턴을 중간에 넣어서 예, 감광액 이 도포된 웨이퍼 위에 놓고 빛을 쬐어 빛을 이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진 찍듯이 음, 그리는 과정입니다. 회로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회로를 그린다. 웨이퍼의 전자 회로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이 웨이퍼의 회로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는 거죠. 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노광 포토 공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뭔가 깎아야겠죠. 이제 그렸으면 예. 예, 깎는다는 이 깎을 때는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예, 화학적으로 깎게 되는 거죠. 예. 식각 공정, 식각 공정. 뭔가 예, 포토 공정 후 형성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화학 용액이나 가스를 이용해 깎아냅니다. 예, 표면을 예, 실리콘 표면에다가 예, 산화막을 입혀서 절연막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감각액을 바르고 예, 그 그려진 밑그림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게 되면 그 부분들이 예, 뭐 반도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회로에서 그 전기가 흐르는 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필요 없는 부분을 깎게 되면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물이 쌓여지듯이 아주 화학적인 그런 어, 단위로 2나노미터, 7나노미터 이런 아주 분자 크기 몇 배 그런 단위로 어떻게 보면 아, 그런 그 구조가
딱딱딱딱 형성이 되는 거죠. 예, 반도체 될 부분, 뭐 아니면 뭔가 전기를 흘러가게 하는 그 선이 될 부분, 전선이 될 부분, 나머지 또 뭐 다양하게 뭐 필요한 그런 부품들이 얹혀지겠죠. 계속 이런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식각 공정, 포토 공정 후 형성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화학 용액이나 가스를 통해 깎아냅니다. 예. 화학적으로 어, 어, 깎아내는 거죠. 예. 불필요한 부분은 화학 용액이나 가스를 통해 깎아낸다. 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죠. 물리적인 그 칼로. 예. 그래서 포토 공정이후 형성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화학 용액이나 가스를 이용해 깎아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설계 그 밑그림을 그렸으면 밑그림 외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서 예, 식각 공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어, 요런 위에서 했었던 이 강강액이 발려 있는 웨이퍼에 실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새겨 놓았던 패턴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는 예, 화학 용액이나 가스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예, 칼로 뭐 끓는다든지 뭐 기계로 깎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아주 정밀하게 분자 사이즈의 몇 배 정도의 그런 2나노, 7나노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아주 화학적인 그런 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화공 뭐 그런 화학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예, 불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산. 예, 예, 예. 예전에 한번 사고도 났었죠. 이런 불소의 산이 뭐 이렇게 같이 합쳐진 화합물인 것 같은데 이런 화학 물질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예, 그리고 뭐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아주 고부가 화학 물질들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수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수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 뭐 그렇게까지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뭐 예. 불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자동차에 보면 요소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주 중요한 예, 전략 물질입니다. 예, 예. 만약에 불산을 중국에서 불산을 만약에 한국에 안 판다 싸게 안 판다 그러면 일본 같은데 비싼 어, 불산을 사야 될 수도 있고 유럽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화학 과정에서 쓰이는 화학 물질들은 미리 또 이렇게 비축분이 있는 전략 물질이 되는 거겠죠. 예. 예. 이런 식각 공정에 필요한 그런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식각 과정을 공정을 지났습니다. 다음은 예,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뭔가 양이 나오는데요. 꽤 됩니다. 양이. 방막 정착 공정. 어, 방막 정착 공정. 뭔가 막을 또 정착을 한다는 거네요. 예.
방막을 정착한다는 거네요. 예. 어떤 과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막 정착 공정. 웨이퍼 위에 절연막이나 전류가 흐르는 금속 배선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을 입힙니다. 요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실리콘 그 판 부분을 예, 이런 패턴에 따라서 예, 밑그림이 그려진 실리콘 예, 덩어리에다가 제거할 건 제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깎이고 나면 예,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회로가.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다음은 어떤 게 여기는 실리콘 지금 덩어리라면 방막 정착 공정에서는 AF 위에 절연막이나 전류가 흐르는 금속 배선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을 입힙니다. 예, 이런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얇은 막을 입혀가지고 전기를 흐르게도 해야 되고 또는 전기를 차단도 해야 되고 실질적인 반도체 그 소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지 같이 작동을 하겠죠. 예. 그래서 웨이퍼 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식각된 웨이퍼 위에 절연막이나 전류가 흐르는 어, 금속 배선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이 하게 하는 얇은 막이 입혀진다. 시인필름. 그래서 정착 방법에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예, 화학적으로 뭔가 한다는 것은 분자 단위의 그런 작은 그런 아주 얇은 막이 입혀진다는 거고 물리적인 거라면 전체 안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놓아져야 되는 그런 배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을 겁니다. 예. 아주 방막을 입힌다는 거죠. 그 방막을 입히면 그 다음이 요것도 한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진 웨이퍼에 또 뭔가 새로운 막이 이렇게 덮여진다는 거죠. 방막, 얇은 막, 얇은 막 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절연막이 입혀졌다면 산화공정에서 절연막이 입혀졌다면 여기서 설계도에 따라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밑그림을 깎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전기가 통하는 부분과 전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뭔가 필요한 방막을 정착해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있겠죠. 절연막일 수도 있고 절연막일 수도 있고 전류가 흐르는 금속 배선일 수도 있고 예, 금속 배선일 수도 있고 예,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얇은 막입니다. 그때의 그런 단계에 따라서
절연막일 수도 있고 금속 배선을 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막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예, 방막 정착 공정이 일어납니다. 예, 금속 배선 공정 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배선 공정 금속 배선 공정 이 금속 배선 공정은 회로와 회로, 칩과 외부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금속 배선을 형성합니다. 예, 절연막, 전류 흐르는 두 개가 좀 일단은 여기 방막 정착 공정은 예, 방막이 그 용도에 따라서 덮여지는 거고 금속 배선 공정은 뭔가 여기서 어, 이 정착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처리인 거죠. 예. 회로와 회로, 회로와 회로 여기 안에서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올까요? 예. 여기 안에서도 서로 회로가 연결되어야 될 게 있고 또 떨어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선이 돼야 되잖아요. 예. 모두 다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구분을 가게 해줘야 되겠죠. 예. 구분을 가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이런 예. 뭐 요렇게 하나의 그런 예. 칩이 나눠질 수도 있고 그 칩 간에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배선 금속 배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이런 과정이 또 있었네. 금속 배선 금속 배선을 형성한다. 금속 배선을 형성한다. 칩과 외부를 정기적으로 연결. 금속 배선을 형성한다. 반도체 회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잘리게 되면 여기 안에 웨이퍼가 여기 하나가 반도체가 된다면 여기 안에 복잡한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배선이 깔리게 되고 더 어, 지금 현재 자르기 전이니까 이런 배선들이 형성이 되고 실제로 반도체로서의 그런 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배선을 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오, 오, 예. 생명을 불어넣는다. 뭔가 반도체 회로로서의 그런 역할, 롤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가 CPU 역할을 할 수 있고 메모리 역할도 할 수 있고 여기 이런 단계에서 어, 예, 메모리 역할도 할 수 있고 GPU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다양한 이런 역할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로와 칩의 그런 연결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그런 반도체 소자들이 생명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금속 배선 공정, 금속 배선 공정을 합니다. 다다다다닥, 다다다닥. 여기 안에 이렇게 또 배선이 된다는 거죠. 배선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배선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예. 아주 복잡하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예, 이런 배선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금속 배선 공정. 예. 이렇게 배선이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GS 공정, 정기적 테스트. 이제 테스트 단계로 넘어오네요. 테스트 단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반도체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라면, 요 다음 과정은 또 테스트 과정이 또 들어가게 되네요. 모든 마무리에는 테스트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물건을 만들 때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있지만 그 물건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정기적 테스트, EGS 공정, 이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정기적 테스트, 전기가 잘 통하는지 기능이 정기적으로 잘 먹어 들어가는지 웨이퍼 상태에서 각 칩, 칩이죠, 칩. 웨이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웨이퍼 상태에서 각 칩 다이에 정기적 신호를 보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아직 자르지는 않았고 그 붙어 있는 요 상태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다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아니면 웨이퍼라 그러기도 하고 이 아직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정기적 테스트 정기적 테스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정기적 테스트 이 과정에서 불량 칩을 미리 선별하여 후속 공정의 효율을 높입니다. 정기적 테스트 불량 칩을 미리 선별한다. 공정의 효율을 높입니다. 자르기 전에 미리 선품과 불량품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량 난 건 미리 버려버리고 그 후 처리를 안 하게 하면 그 공정의 효율이 생기겠죠. EGS 공정, 뭔가 이게 EGS 공정은 사실 이렇게 컴퓨터 비전 같은 걸로도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정기적 테스트 정기적 테스트니까 뭔가 이렇게 회로의 그런 접점을 실제로 짚어보는 그리고 그걸 또 화면으로 확인하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정기적 테스트 자르기 전에 미리 정기적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량칩을 미리 선별해 가지고 후속 공정을 불량칩에다가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서 효율을 높인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온 주입 공정, 도핑, 덮어 씌우는 거죠. 이온. 어떤 과정인지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말은 어려운데 금방 이해가 됐네요. EDS 공정은 이온 주입 공정은 또 어떤 건지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주입 공정. 불순물 이온을 웨이퍼에 주입하여, 불순물을 넣는다는 거네요. 예. 불순물, 불순물. 아, 예. 뭔가 안정적인 그런 실리콘의 그런 상태를 조금 흐트려 놓는 불순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불순물을 이온을 웨이퍼에 주입하여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는 공정이다. 전기적 특성을 조절한다. 예. 순수한 실리콘에 불순물을 넣어 전도성을 갖게 만듭니다. 예, 설명한 그대로죠. 전도성을 갖게 만든다. 이 과정은 방막 정착 공정 사이에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한다. 예, 방막 정착하고 또 이온 불순물을 넣고 또 깎고 뭐 이런 과정을 요 과정이죠. 요 과정.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다가 절연막이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배선을 넣는 그런 과정, 방막 정착 과정을 하고 에, 또 배선 공정도 하고 그리고 또 EGS 체크도 하고 예, 다시 또 이온 주입을 해서 뭔가 그 실리콘에 뭔가 전기가 안 통했던 걸 통하게 하는 그런 반도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각각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 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 만약에 플래너라고 평평한 부분이라면 그 평평한 부분에 뭐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가고 뭐또 그 회로가 몇 개 들어가고 다른 부품들이 몇 개 들어가고 그 설계가 다를 거잖아요. 그 설계의 복잡도에 따라서 여러 번 또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한다. 이온 주입 과정, 예, 실리콘에다가 이온을 주입해서 전도성을 띄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들어갈 수도 있다. 이온 주입 공정. 오, 어, 아주 정밀한 공정이겠네요. 예. 화학적인 공정,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이제 다음은 후공정으로 넘어갑니다. 후공정. 후공정. 예. 여기까지는 전 공정이었고, 이제 후공정. 후공정에는 또 어떤 공정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 후공정은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를 낱개의 칩으로 잘라 포장하고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웨이퍼를 떠나는 거죠. 웨이퍼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그런 부품들이 잘려 나오는 거죠. 후공정은 그런 웨이퍼에서 칩을 잘라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백그라인딩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인딩 과정이 있습니다. 백그라인딩은 웨이퍼의 뒷면을 얇게 갈아서 칩의 두께를 줄입니다. 예, 실제로 웨이퍼가 이렇게 단면을 보면, 예, 예전에 웨이퍼 단면을 봤는데 되게 복잡했어요. 예, 예, 이렇게 있으면, 예, 이 단면에, 이렇게, 예,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식각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자, 계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아, 사이즈가 두꺼운 부분이 있다. 사이즈가 두꺼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깎아야 되는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예, 그라인딩 하는 거겠죠. 그라인딩. 예, 뭐 이쪽이 백일 수도 있고 이쪽이 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이즈를, 예, 뭔가 회전 깎아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많이 잘라낼 때는 뭐 어, 물리적인 방법도 쓰겠지만, 또 얇게 깎아낼 때는 화학적인 방법도 쓰겠죠. 이런 부분들을, 뒷면을 얇게 깎아 칩의 두께를 줄인다. 두께 부분, 이 두께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얇죠. 이 두께는, 반도체 두께는 실제적으로 아주 얇습니다. 예. 이걸 웨이퍼 단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다면, 웨이퍼가 이렇게 돼 있다면, 예. 웨이퍼 상태에서 이렇게 두께를 줄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웨이퍼 단위로 이렇게 얇게, 이 한 웨이퍼에는 동일한 그런 어, 반도체가 나올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쨌든 그 두께를,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서, 사이즈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요 단면, 예, 요 단면 아주 얇습니다. 요 단면, 요 단면이 요렇게 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칩들이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있겠죠. 예, 요 얇은 단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웨이퍼를, 아, 이 웨이프지를 통해서 이렇게 깎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웨이퍼의 뒷면을 얇게 갈아 칩의 두께를 줄인다. 예, 두께를 줄입니다. 백그라인딩, 단계가 있습니다. 호공정에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볼까요? 다이싱. 아직까지 웨이퍼를 자르진 않았네요. 예. 여기는, 웨이퍼 단위로 뭔가 이렇게, 백그라인딩 하는
부분일 거고요. 예. 이제는 진짜 웨이퍼에서 예, 칩을 개별 칩을 잘라내는 거죠. 예. 다이싱. 예.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자르는 공정입니다. 예. 웨이퍼가 있어요. 이렇게 웨이퍼가 있어요. 개별 칩이 이래 있을 거죠. 이 개별 칩을 하나씩 하나 사실 이렇게 한번 쫙 지나가고 이렇게 한번 쫙 지나가고 이걸 자르는 거는 뭔가 레이저나 이런 아주 섬세한 뭐 칼날 그런 걸로 자르겠죠. 예, 예, 잘 자르겠죠. 예, 왔다 갔다 자른 상태에서 요 요 개별 칩들을 예, 뿅, 예, 예, 그 영상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예, 먼저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예, 자르고 난 다음에 이런 로봇 손 같은 거 로봇 손 같은 게 이렇게 예, 로봇 손 같은 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예, 아이고 로봇 손 이렇게 예, 이런 로봇 손 같은 게 슉 와서 콕 찍어가지고 예, 이 로봇 손 같은 게 와가지고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드러내면 여기 하나의 그런 CPU면 CPU, 램이면 램 칩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예, 개별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자르는 예, 공정이 다이싱 공정입니다. 개별 칩으로 자르는 공정. 다이싱. 예. 다음은 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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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는 거죠. 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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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만들고 나면 그걸 실제로 팔기 위해서 예, 잘 마무리 단계에서 잘 물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패키징을 해야겠죠. 오, 꽤 단계를 많이 지나왔어요. 예. 패키징은 낱개로 분리된 칩,
플라스틱이나 세라믹으로 포장하여 외부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합니다. 예. 실제로 컴퓨터 케이스 같은 거죠. 컴퓨터 안에 부품들을 바깥에 케이스를 쏴주면서 안에 중요한 부품들을 보호하는 거죠. 예. 또한 칩의 금속 배선을 외부와 연결하는 단자를 만들어 전자기기에 부착될 수 있게 합니다. 예.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낱개로 분리된 칩이 있습니다. 이렇게 칩이 있어요. 이 칩 자체만 있으면 조금 불안하니까 뭔가 이걸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뭔가 예, 플라스틱이나 예, 세라믹 이런 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입히는 거죠. 예, 이게 칩이라면 예,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를 한다. 예, 당연히 칩을 보호하는 거겠죠. 또한 칩의 금속 배선을 외부와 연결하는 단자를 만들어 전자기기에 부착될 수 있게 한다. 우리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칩에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이걸 부착하는 거죠. 예, 또 그 영상 같은 걸 보면 이런 요렇게 뭐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예, 예,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깔때기 모양 생긴 여기서 구리선이나 이런 이런 금속이 뜨거운 이런 금속들이 예, 여기 조금 나오게 해가지고 빽빽빽빽빽빽빽 이렇게 쏘면서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예. 칩 칩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예,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그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좀 그림을 잘 그려야겠다. 칩이 이렇게 있다면 칩이 있다면 순서대로 다리가 사실 이렇게 다리가 있는 방식이 있고 다리가 또 없는 방식도 있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어, 얘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 칩에다가 다리를 달아주는 그런 과정도 하는 거죠. 예. 음, CPU에도 보면 다리가 있는 게 있고 다리가 없는 게 있어요. 예. BGA 방식 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예, 다리가 없는 그런 어, 반도체 칩도 있고 다리가 있는 칩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리가 있는 칩의 예, 금속 배선, 칩의 금속 배선 외부와 연결하는 단자를 만들어 외부와 연결해야 되겠죠. 전자기기에 부착할 수 있게 합니다. 요런 패키징 단계가 있습니다. 껍질도 싸서
외부 충격이나 습기의 보호도 하고 또 다리로 달아줘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부품이 다른 이런 소켓 같은데, 예, 실제로 기판에 이런 소켓이 있어요. 예, 요걸 받아줄 수 있는 소켓 같은 곳에, 예, 큰 뭐 기판이 이렇게 크게 있다면 이런 요 다리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들이, 예, 구멍 안으로 쏙쏙쏙 들어갈 수 있게 여기 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회로 기판에서 쉽게 예, 그런 부품들이 탈착될 수 있게, 예, 여기에 막 시모스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IC 칩, 다른 칩도 될 수 있고, 그런 기판에서 이렇게 탁탁탁탁 꽂아줄 수 있는 거죠. 예. 여기는 소켓, 예, 칩 소켓. 그래서 CPU에, 예, 꽂는 곳에 칩 소켓의 그런, 예, 어, 사이즈가 그 CPU와 동일해야지만이, 예,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CPU를 구입할 때 나의 마더보드에 그런 칩 소켓이 뭔지를 어, 11 뭐 이렇게 775 뭐 1155인가요? 뭐 요즘에 뭐 1200 뭐 이렇게 그런 칩 소켓에 대한 그런 규격의 넘버링이 있어요. 그걸 잘 맞춰야지 이 칩하고 칩 소켓이, 예, 또 잘 딱 결합이 되는 거죠. 예. 패키징 단계에서 이렇게 다리를, 예, 구리 같은 그런 금속 배선을 외부와 연결하는 단자를, 예, 이 칩에다가 또 부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 패키징 다음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It's final countdown. 예,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되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테스트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건 전체 테스트겠죠. 예. 샘플 테스트, 뭐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겠지만 거의,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메모리나 CPU 같은 게 고가니까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파이널 테스트를 거치면서 정상 작동을 하는지 체크를 하고 내보내겠죠. 예. 파이널 테스트, 패키징이 완료된 칩에 대해, 패키징이 완료된 칩에 대해 최종적으로 아직 그 어, 패키징이라는 거는 칩에 대한 패키징인 거고 칩 자체에 대한 패키징인 거고, 이 파이널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박스에,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쥐는 칩에, 박스에 딱딱 다시 포장해서 보내겠죠. 예, 파이널 테스트 패키징, 실제로 메모리를 그 메모리 칩을 메모리 또 그 기판에 다 설치하는 것까지도, 예, 패키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모리에 보면, 예,
메모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길쭉하게 생겼고 여기에 메모리 칩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여러 개. 큰 의미에서 이거는 메모리 기판이지만 예, 여기 또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요 메모리 기판에 메모리를 다는 것까지도 예, 어떻게 보면 패키징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렇게 메모리가 요건 여기는 요렇게 또 그 접 그 접점이 있죠. 접점. 예, 예. 실제로 컴퓨터 메인보드에 딱 꽂히게 되는 예, 접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이런 예, 이런 마더보드에 탁 꽂히게 되는 접점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패키징이 될 수 있고 이걸 보통 우리가 이렇게 또 후작을 해가지고 뭐 LED를 단다든지 이렇게 그것도 패키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런 어, 메모리 판매 하는 이런 박스가 외 종이로 된 박스 그리고 뭐 보이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메모리 뭐 두 개씩 이렇게 박스 대기를 또 넣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건 종이 박스잖아요. 종이. 사실 여기 패키징은 이 종이 박스에 넣는 것까지는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예, 요렇게 기본 메모리가 작동될 수 있게 만든 여기 단계까지를 패키징이라 하는 거고 실제로 파이널 테스트 이후에 이렇게 종이 박스에 넣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요거는 딴 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래쪽 설명이 되어 버렸네. 다시. 예. 요렇게 종이 박스에 최종적으로 담아지기 전에 예, 예. 여기 위쪽의 패키징은 실제로 칩을 보호하고 실제로 외부 배선을 어, 연결하고 칩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준 걸 패키징이라고 하면 이 만들어진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의 메모리가 실제로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이 박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는 판매용 여기야겠다. 실제 소비자 판매용. 예, 뭐 이렇게 요런 그 메모리가 메모리가 아, 패키징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패키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메모리가 패키징이 되어서 이 메모리가 종이 박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중간 단계에서는 벌크로 가게 되면 이런 큰 이 상자에 예, 큰 상자에 메모리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각각의 메모리 이 패키징 한 상태죠. 메모리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건 벌크 벌크 방식. 예. 저는 여기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뭔가 뭐 LED 뭐 그런 처리 같은 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고급으로 어, 예,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갈 수 있고, 이거는 그냥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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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예, 뭐 컴퓨터 가게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벌크는 도매식으로 갈 거고, 메모리를 아이고 뭐 좀 더 커스터마이즈 하면 LED도 붙일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또 선별 작업을 거쳐서 또 뭔가 오버클럭킹이 잘 되는 그런 그걸 또 선별해서 또 이렇게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예. 파이널 테스트 패키징이 완료된 칩에 대해 이렇게 패키징이 완료됐어요. 예, 최종적으로 정기적 테스트를 실시. 예. 여기 또 최종적으로 또 테스트를 하네요. 예. 여기는 어, 정기적 테스트 EDS 과정은 이거는 웨이퍼에서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한 테스트이고, 이건 완성품에 대한 테스트죠. 최종적으로 정기적 테스트를 실시하여 예. 최종적으로 정기적 테스트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한다. 예. 이렇게 하면서 파이널 테스트가 끝나게 됩니다. 파이널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예, 이에 대한 파이널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예, 파이널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예, 예, 나온 메모리에 대한 파이널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패키지된 이 메모리의 파이널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기능적으로 다 해봐야겠죠. 예, 정기적인 그런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예, 정기적 파이널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물건이 예, 실제로 벌크면 벌크, 예, 개별 포장이면 개별 포장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엉클존과 함께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예, 예,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물건이 우리 컴퓨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하시 씨와 함께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 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예, 예, 1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좀 다음을 좀 기약하면서 예, 예, 요 정도로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 살펴봤습니다. 전공정, 후공정이 있고요. 예, 전공정에는 웨이퍼를 만드는 웨이프 제조, 예, 포토 공정, 노광 공정이 있습니다. ASML의 EUV 장비를 이용해서 요즘 아주 2나노대의 그런 정밀한 밑그림을 웨이퍼상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식각 공정, 만약에 이렇게 회로를 그렸다면 패턴을 그렸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화학적으로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절연이나 또는 전기가 흐르게 하는 그런 배선을 입히기 위한 얇은 막을 입혀주고 어, 그 어, 그 배선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흐르고 흐르지 않을 곳에 안 흐르고 그렇게 해서 방막 정착 공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금속 배선이 되어지고 예, 그리고 금속 배선 공정에서는 예, 실질적인 또 금속 배선이 예, 일어납니다. 예, 이건 예, 칩의 그런 어,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단계죠. CPU면 CPU, GPU면 GPU, 메모리면 메모리. 그런 예, 하나 칩 단위로 그는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방막 증착 공정하고 금속 배선 공정하고 살짝 뭔가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막 증착 공정. 웨이퍼 위에 절연막이나 전류가 흐르는 금속 배선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을 입힌다. 일단 막을 입히는 거예요. 막을 입히고, 막을 입힐 때는 음, 정말 그 물리적으로 금속을 입힐 수도 있고 화학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예, 그 막을 입혔어. 어, 음, 막을 입히는 과정. 막을 입히는 과정. 음, 이건 방막 증착 공정. 오, 뭔가 식각 공정에서 깎았어. 회로 패턴에 따라서 실리콘 그 판을 깎았어. 그 깎은 상태에서 방막 증착해서 거기서 금속 배선을 했어. 하는 막을 입혔어. 아, 막을 입혔어. 그러면 그 금속 배선을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예, 막을 입힌 상태에서 실제로 금속 배선을 만드는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예, 방막 증착 공정은 예, 그런 배선 역할을 할 방막을 입히는 과정이고 말 그대로네요. 방막을 입히는 과정이고 금속 배선은 그 방막에서 어떻게 보면 어, 방막의 절연과 절연막이 될지 또 전기가 통하는 그런 배선이 될지 예, 어떻게 보면 방막의 그 재료에 따라서 구리 같은 걸 만약에 방막을 입힌다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 막이 되겠죠. 그런데 또 아까 전에 했던 전기가 안 통하는 그런 물질을 입힌다 그러면 그거는 절연막이 되겠죠. 이런 방막 정착 과정이 있고 그 방막 정착한 게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배선을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또 연결을 해주기 위한 뭔가 단계가 필요한 거죠. 배선 공정. 그 막만 입혀서는 안 되고 그 막을 잘 또 깎아줘야겠죠. 이 막을 입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을 입히는 과정에서 전체가 도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막이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잘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 회로가 정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회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 예,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속 배선 공정이 되는 거고. 예. 그 생명력, 그 기능이 만약에 정해졌다면 EGS 공정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웨이퍼 잘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해서 불량칩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온 주입 공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조금 어떻게 보면 집어넣어서 반도체의 그런 예, 어,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도성을 부여하는 그런 이온 주입 공정이 있는 거고 실제로 후공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 두께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두께의 그 뭐 규격이 있겠죠. 그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백그라인딩
그리고 다이싱 자르는 개별 칩을 자르는 공정이고, 패키징은 그 칩을 보호하고 그리고 외부 기판에 장착되어 줄 수 있게 그 기판과 칩이 연결될 수 있는 배선 다리를 또 연결해 주고,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에서는 실제로 패키징 된 그런 그 반도체들의 기능이 제대로 하는지 테스트 후에 이렇게 파이널 테스트 후에 이렇게 실제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그런 포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아주 깊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8대 공정에 대해서 이 8대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앙클지언 세컨 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앙클지언스 게임 TV도 계속 또 재밌게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세요. 엉클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